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어디선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그 후로는 일어설 수 없게 된다면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병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성생활은 노인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65 이후에도 우리의 신체는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무리하게 쓰거나 무방비로 열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 누구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5을 넘겼다면 성관계를 포함해 삶의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나치면 한 번의 실수가 삶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치명적인 5가지 함정을 사례와 함께 차근히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을 지켜드리기 위해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1살 이영희 씨는 평생을 남편과 다정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남편이 만성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는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영희 씨는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게 되었고 젊었을 때보다 몸이 더 따뜻해진 것 같다며 오랜만에 부부간의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이 밤에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결국 심장질환 초기 증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이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여러분, 이 사례는 단지 성관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우리 몸이 젊을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뇌혈관이 터질 수 있고 심장이 순간적으로 과도한 압박을 받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65 이후에는 성생활도 의사와 상의하고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벼운 접촉부터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병원 침상 위에서의 고통으로 바뀌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치명적 함정입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한 성접촉을 시도하는 것.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히 욕망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신중한 준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욕망은 인간을 젊게 만들지만 절제가 인간을 오래 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제 없는 시도는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후회와 회복이 어려운 상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자신의 몸과 삶을 다뤄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65 이후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함정, 바로 정서적 빈틈을 파고드는 외부의 유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68살의 장은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되는 해 처음으로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경로당에서 수업도 듣고 손주도 봐주고 하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쩐지 마음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쌓이던 중 장을자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부였고 서로 고향이 어디인지 묻다가 하루에 몇 번씩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같이 밥 한번 먹을까요? 라고 말했고 장은자 씨는 오랜만에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깔끔한 차림새, 예의 바른 태도,
말도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면서 그 남자는 슬며시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사업을 하나 하다가 요즘 좀 어려워요. 은자 씨 말고는 이런 말할 사람이 없어서요. 결국 그는 수백만 원의 돈을 장은자 씨에게 요청했고, 장은자 씨는 그 순간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사람이 진짜 날 좋아했던 게 아니라 내 허전한 마음을 이용한 거였더라고요. 그게 더 서러웠어요. 여러분,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여성의 실수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정서적 빈틈은 어쩌면 신체적 건강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 이후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정서적 허기짐은 누군가의 한마디 따뜻한 말에 무장해제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서적 외로움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여는 것. 요즘 같은 시대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낯선 사람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언제나 좋은 인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깊을수록 그 틈을 파고드는 이들은 달콤한 말 뒤에 이기심과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가 정말 그 사람의 성품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의 고독 때문인가?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고전중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외롭다고 친구를 급히 구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돈을 급히 쓰지 말라. 급히 내린 선택에는 반드시 후회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렇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더 천천히, 더 지혜롭게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인연을 맺는 것은 좋지만 그 인연이 내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노화의 일부로만 여기는 습관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72살의 정혜남 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부지런히 살아온 분입니다. 정 씨는 특별히 큰 병 없이 늘 나는 건강한 편이다라고 자부하며 정기검진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갑작스럽게 소화가 안 되고 숨이 찬 증상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배가 찼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잠을 자다가 심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고 응급실에 실려갔고 결과는 심부전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증상은 두세 달 전부터 몸이 보낸 경고였는데 제때 병원을 찾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정혜남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무심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무조건 여기저기 아프고 그건 자연스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신호는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함정, 몸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단순한 노화로만 여기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는 더 조용하고 더 은근하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땐 심장이 아프면 뛸 정도로 아팠지만 노년에는 그 통증조차 둔해지기 때문에 경고가 아니라 그저 불편함으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가 부글거린다. 자주 트림이 난다. 숨이 쉽게 찬다.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아졌다. 기력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노화라고 치부되기 쉽지만 사실은 심장, 간, 신장, 폐 혹은 호르몬 이상에 따른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질병이 이미 많이 진행된 뒤에야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65 이후에는 몸의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를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요즘 좀 피곤한데 속이 자주 불편하네 하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정확히 진단받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조기 진단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노년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병을 미리 막을 수는 없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악화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병은 고요히 다가오고 크게 퍼져서야 입을 연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속삭임을 잘 듣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4번째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과거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며 현재의 몸 상태에 맞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3살의 이규남 씨는 50대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며 힘들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아침 일찍 일어나 습관처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젊은 시절처럼 격한 움직임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속도 빠른 조깅, 계단 오르내리기, 심지어는 턱걸이까지. 예전엔 이 정도는 그냥 했는데 라는 말이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 결과 무릎 연골이 빠르게 닳았고 허리 디스크까지 악화되어 지금은 장시간 서 있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한 운동으로 관절의 과부하가 반복되어 노화된 뼈와 근육이 버티질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규남 씨는 처음에는 병원에서 쉬라고 할 때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계속 움직여야 내가 사는 느낌이 드는데 움직이지 말라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재활치료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젠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4번째 치명적인 함정. 과거의 생활 습관을 지금의 몸 상태에 맞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 젊을 때 하던 생활 방식이나 활동량을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유지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는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관절은 더 마르고 심폐기능은 떨어지며 소화기관은 민감해집니다. 예전처럼 고기를 자주 먹고 술자리를 여러 시간 이어가거나 무리한 운동을 반복하면 그 결과는 회복이 어려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내 몸 상태에 맞는 리듬과 강도로 생활 방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속도보다 자세를, 근력 운동은 무게보다 반복 횟수를, 식사는 양보다 질을 중시해야 할 시기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신체 활동은 전체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됩니다. 지골에 사는 것보다 덜 아프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규남 씨도 지금은 무리한 운동 대신 느린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소식하는 식습관으로 훨씬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날 돌보며 같이 가는 느낌이에요. 그게 오히려 훨씬 마음이 편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삶은 내가 누구였는가 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지혜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5번째 함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부부간 친밀감의 단절을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사는 69의 송영자 씨는 남편과 반백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서로를 많이 닮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할 만큼 오랜 시간 쌓아온 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송영자 씨는 자신이 남편과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지만 대화는 하루에 몇 마디도 되지 않았고 함께 밥을 먹어도 눈빛이 닿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옆에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그 생각이 든 이후로 마음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우리 손 좀 잡고 잘래요?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무 말 없이 송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송영자 씨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년의 부부에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이제 다 늙었는데 뭘 그걸 따지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멀어지는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멀어졌을 때 서로를 오해하고 혼자 외로움을 감당하며 그 빈틈을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성적인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이전처럼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접촉이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손을 잡는 것, 가볍게 안아주는 것, 하루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노년 부부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수많은 상담을 통해 저는 확인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부부의 정서적 교감은 삶의 만족도와 수명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마음을 나누고 몸을 맞대는 습관이 오히려 노화를 늦추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서 좋은 게 뭔지 아나? 이 사람 손잡고 같이 걷는 길이 점점 짧아지는 걸 알게 될 때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지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지금 여러분과 손을 잡고 계신가요? 눈을 마주치고 웃어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어땠어? 밥 맛있었어? 이 한마디부터 다시 꺼내면 됩니다. 작은 정성이 긴 시간의 단절을 다시 이어주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5가지 함정을 정리하고 청취자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마무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65 이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5가지 함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무리한 성관계로 인한 신체적 위험. 둘째, 외로움을 틈타 다가오는 감정적 유혹. 셋째, 몸이 보내는 미세한 이상, 신호를 노화로만 생각하는 태도. 넷째, 과거의 생활 습관을 지금 몸에 그대로 적용하는 고집. 다섯째, 부부간 친밀감의 단절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방관. 이 5가지는 우리의 노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함정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무심코 넘기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며 더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을 묻어두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말해야 하고, 드러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서둘러 돌아보며 상대와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을 먼저 세우는 일. 이것이야말로 노후를 단단하게 살아내는 기술입니다. 서울의 한 부부 상담 모임에서 팔순을 넘긴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늙으면 불편한 것보다 더 힘든 건 내가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내가 나를 아껴야 한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지점에서 건강도, 관계도, 행복도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중요한 문턱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단지 건강 정보나 생활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의 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정말 아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더 정성스럽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지만 분명한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겪고 있는 고민 또는 공감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통해 서로의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간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열려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노후에 조용한 빛이 되어드릴 진심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전문 상담사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히 다시 뵙겠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